식당 문이 열리고 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구나. 순간 식판이 수진의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엄마? 수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맞구나. 10년 만이구나. 분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어때? 나는 내 딸한테 할 말이 있어. 분이가 소리쳤고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10년. 그 긴 세월 동안 분이는 이 순간을 수없이 상상했습니다. 딸을 다시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밤마다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딸 앞에 서자 분이의 마음속에는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왜 나를 버렸어? 왜 아무 말 없이 사라졌어? 10년 동안 품었던 질문들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10년 전 그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오해가 시작된 그날,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로 말입니다. 서울 도봉구의 낡은 주택가, 골목마다 빗물이 고여있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 있었고 거리의 가로등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남편의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공사장 사고였습니다. 철근이 무너져 내리면서 남편 박종수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68배 나이에 분이는 남편을 먼저 보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를 받던 순간 분이의 손은 떨렸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남편의 이름을 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시장 좌판에서 떡을 팔던 분이를 보고 웃으며 다가왔던 남편이었습니다. 나 떡 하나 주소.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공사판을 돌아다니며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도봉구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분이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친척도 별로 없었고 이웃들도 바쁜 삶에 쫓겨 발걸음이 뜸했습니다. 분이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 눈물도 나오지 않는 얼굴로 멍하니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 분이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웃음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살아생전 잘 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빈소에는 국화꽃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분이는 그 향기가 싫었습니다. 너무 진하고 너무 슬펐습니다. 분이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남편이 없는 삶이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딸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38배 나이,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아온 딸이었습니다. 수진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옷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분이는 딸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수진아, 왔구나.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딸은 영정사진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단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 집 팔아야 해요. 분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이 집 팔고 전세라도 구하세요. 난 이 지긋지긋한 집 싫어요. 수진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분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채 사흘도 되지 않았는데 딸은 집을 팔자고 했습니다.
분이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엄마 현실을 보세요. 이 집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병원비도 남았고 빚도 있잖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분이는 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분노인지 분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이건 내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야. 그래서요? 그 집이 우리한테 뭘 해줬는데요? 엄마는 그 집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장례식장 안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오래되어 곳곳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겨울이면 냉기가 스며들어 난방비만 수십만 원씩 나갔습니다. 여름에는 곰팡이가 피어올랐고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남편과 함께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수진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분이는 그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제발 현실을 보세요. 수진은 그렇게 말하고는 장례식장을 나가버렸습니다. 분이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에서조차 딸과 다투게 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분이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분이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분이는 텅 빈 마음을 느꼈습니다. 남편도 딸도 모두 떠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분이는 병원에 남편의 병원비를 정리하러 갔습니다. 서류를 챙기고 마지막 계산을 마치는데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병원비는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응급실비, 입원비, 수술비까지 합치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분이는 어떻게든 그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분이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분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하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분이는 이상한 예감에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대문은 열려 있었고 현관 신발장에는 낯선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분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구세요? 분이가 소리치자 거실에서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아, 어르신이시군요. 저는 부동산 중개인입니다. 따님이 연락하셨어요. 분이는 순간 어지러웠습니다. 따님이요? 네, 어제 급하게 계약하셨습니다. 집은 이미 넘어갔어요. 새 주인이 다음 주부터 들어온대요. 중개인의 말을 듣는 순간 분이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짐도 분이의 옷까지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 장롱도 부엌 찬장도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쪽지 한 장. 엄마, 미안해요. 이게 최선이에요. 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쪽지는 짧았고 딸의 연락처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의 유언장도 통장도 모두 수진이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딸을 찾으려 했지만 수진의 전화는 꺼져 있었고 주소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웃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수진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분이는 경찰서에도 찾아갔지만 성인이 스스로 떠난 것이라 찾을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어르신, 따님이 스스로 연락을 끊은 거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분이는 그날 이후 딸을 배신자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내 남편 죽자마자 집을 팔아먹고 도망쳤어.
분이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밤마다 분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집도 잃고 딸까지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이는 임시로 친구 집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오래 신세를 질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분이는 친구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얼마 뒤 도봉구의 허름한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보증금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월세는 30만 원, 분이는 폐지를 주어 그 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골목을 돌아다니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리어카를 끌며 골목을 돌아다니는 분이의 모습을 보며 이웃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밤마다 분이는 수진을 원망했습니다. 그 애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딸이 그리웠습니다. 딸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뒷마당에서 놀던 수진, 학교에서 상을 받고 웃던 수진, 아파서 누워있을 때 물수건을 가져다 주던 수진. 분이는 그 그리움조차 지워버리려 애썼습니다. 그 애는 나를 버렸어. 나도 그 애를 잊어야 해. 10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지나갔지만 분이의 삶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도봉구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옛날 골목들은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분이가 살던 그 주택도 이웃집들도 모두 헐려나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높은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분이는 그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 있던 곳인데 이제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78의 나이 분이는 여전히 허름한 월세방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았습니다. 허리는 더욱 굽었고 손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었고 여름에는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가끔 젊은 사람들이 분이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저러고 다니네. 자식이 없나? 분이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면 분이는 경로당으로 갔습니다. 경로당은 분이에게 유일한 휴식처였습니다. 따뜻한 방바닥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웃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았거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경로당에서 옛 이웃 김순자를 만났습니다. 김순자는 예전에 분이네 집 옆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 분이 씨 아니에요? 김순자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순자 씨, 오래간만이에요.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김순자가 물었습니다. 그냥 살아요. 폐지 주우며 살죠. 힘드시겠어요. 따님은요? 그 말에 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김순자는 분이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경로당에서 분이의 사연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때 김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분이 씨, 저 며칠 전에 이상한 걸 봤어요. 뭐요? 그 박수진 씨 병원에서 본 것 같던데요. 분이는 손에 쥔 종이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차가 바닥에 쏟아졌고 뜨거운 물이 분이의 치마에 튀었습니다. 뭐라고요?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손주가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에서요. 간호복 입고 식판 나르고 있더라고요. 얼굴이 그대로여서 한눈에 알아봤어요. 분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애가 병원에서? 네, 확실해요.
요양병원이에요. 여기서 버스 타면 30분 정도 걸리는 신내동이에요. 제가 손주 면회 가다가 봤어요. 10년 만에 듣는 딸의 소식이었습니다. 분노와 호기심이 동시에 치밀었습니다. 감히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났다고? 분이의 손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애가 어떻게 이 근처에 있을 수가 있어? 집 팔아 돈 들고 도망갔으면서. 김순자는 분이의 반응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분이 씨, 괜찮으세요? 순자 씨, 그 병원이 어디예요? 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요? 설마 찾아가시려고요? 어디냐고요? 분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경로당 안에 다른 어르신들이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 요양병원이에요. 신내동 쪽에 있어요. 분이는 경로당을 나섰습니다. 걸음은 빨랐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 애가 병원에서 일한다고? 분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을 팔아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면서 왜 간호복을 입고 일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돈을 다 써버렸나? 그래서 일하는 건가? 집으로 돌아온 분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장례식장에서 차갑게 말하던 딸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집 싫어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이는 결심했습니다. 찾아가야겠어. 그 애를 직접 만나야겠어. 분이는 옷을 갈아입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비쳤습니다. 10년 동안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름은 깊어졌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날 알아볼까? 잠시 망설였지만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보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그 애한테 할 말이 있어. 분이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변해버린 도봉구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새로 생긴 상가, 높은 아파트, 넓어진 도로.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버스는 신내동을 향해 달렸습니다. 30분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니 큰 건물들 사이로 요양병원이 보였습니다. 푸른 하늘 요양병원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이는 병원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그 애가 여기 있을까? 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분이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기 박수진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일하나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세요. 식당 쪽에서 일하시는데 지금 점심 배식 중이실 거예요. 분이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있구나. 분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식당이 어디예요? 2층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분이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분이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니 식당 문이 보였습니다. 문 너머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 노인들의 대화 소리. 분이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습니다. 식당 안에는 노인들이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누군가 식판을 들고 지나갔습니다. 간호복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분이는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알아챘습니다. 수진이다. 10년이 지났지만 딸의 뒷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깨의 각도, 걸음걸이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구나. 그 목소리에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식판이 수진의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식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밥과 반찬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분이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노인들은 식사를 멈추고 다른 직원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봤습니다. 분이는 수진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정말 내가 맞구나. 10년 만이구나. 분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수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 왜 여기까지 왔어요? 왜 왔냐고? 내가 왜 왔는지 정말 모르겠니? 분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진은 바닥에 흩어진 식판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엄마, 여기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어때? 나는 내 딸한테 할 말이 있어. 분이가 소리쳤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노인들은 숨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분이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발. 수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식당을 뛰쳐나갔습니다. 분이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도망가는 거야? 또 도망가는 거야? 분이의 목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분이는 수진이 뛰쳐나간 복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식당 안의 노인들은 여전히 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저 여자 때문에 식판이 다 엎어졌네. 분이는 그들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0년 만에 딸을 만났는데 또 도망가다니. 분이의 발걸음은 빨라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수진이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지만 곧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왜 우는 거야? 우는 건 내가 해야 할 일 아니야? 엄마, 제발 돌아가세요. 수진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라고? 10년 만에 딸을 만났는데 돌아가? 분이는 수진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엄마 좀 봐.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왔는지 알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알지. 내 집 팔아먹고 도망간 딸이 어디서 뭘 하는지 보려고 왔지. 분이의 말에 수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네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럼 뭐가 달라? 내가 집을 팔았잖아. 내가 나를 버렸잖아. 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멈춰서서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한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 괜찮으세요? 수진은 간호사에게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조금만 이야기하고 들어갈게요. 엄마, 여기서는 안 돼요. 잠깐만 밖으로 나가요. 수진은 분이의 팔을 잡고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분이는 딸의 손길이 낯설었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딸의 체온이었습니다. 병원 뒤편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벤치가 몇 개 놓여 있었고 나무들이 가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닥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분이도 따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두 사람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분이는 수진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이 흘렀지만 딸의 얼굴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얼굴은 더 야위었습니다. 뺨은 푹 꺼져 있었고 턱선은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저를 용서 못하시겠죠?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 용서를 바라고 있었어? 분이는 비웃었습니다. 아니요. 용서받을 생각 없어요. 저도 엄마가 절 용서 안 하실 거라는 거 알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각오하고 있었던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럼 왜 그랬어? 왜 집을 팔았어? 왜 나를 버렸어?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되뇌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집 팔아먹고 도망간 게 버린 게 아니면 뭐야? 그 집 엄마 명의 아니었어요. 수진의 말에 분이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분이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빠 명의도 아니었어요. 이미 은행으로 넘어간 집이었어요. 빚 때문에요. 수진은 분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비 때문에 대출을 받으셨어요. 담보로 집을 잡혔는데 갚지 못해서 은행이 집을 가져갔어요. 분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왜 말을 안 했어? 말했어요. 장례식장에서 말했잖아요. 이 집 팔아야 한다고. 빚 갚아야 한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듣지 않으셨어요. 그냥 저를 나쁜 딸로만 보셨어요. 아빠 죽자마자 집 팔자고 하는 몹쓸 딸로만 보셨다고요. 그래도 말을 더 했어야지. 왜 그냥 사라졌어? 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었어요. 엄마는 이미 저를 미워하고 있었으니까요. 수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더 급했어요. 무슨 일? 아빠 빚 갚는 거요. 병원비 정리하는 거요. 그리고 수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 분이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엄마를 위한 돈을 모으는 거요. 수진의 말에 분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를 위한 돈? 네. 엄마가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려고요. 엄마가 폐지 주우며 살지 않아도 되게 하려고요.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저는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어요. 빚 갚느라, 제 생활비 벌느라 정신없었어요. 그냥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어요. 분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럼 그동안 뭘 한 거야? 처음엔 식당에서 일했어요. 설거지, 청소, 뭐든지 했어요. 하루에 15시간씩 일했어요.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고요. 그렇게 2년을 보냈어요. 손은 트고 허리는 아팠지만 그만둘 수 없었어요. 빚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다 여기 요양병원에서 일하게 됐어요. 3년 전부터요. 여기는 월급이 좀 나았어요. 그리고 밥도 먹을 수 있었고요.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여기서 식판 나르고 청소하고 환자들 돌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 연락을 안 했어? 분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연락할 얼굴이 없었어요. 엄마한테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무슨 얼굴로 연락해요.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저를 싫어하실 거라는 거 알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엄마 눈빛 봤어요. 저를 원망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를 미워하는 눈빛이었어요. 분이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는 내가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 저도 알아요. 그래서 더 연락 못했어요.
제가 연락하면 엄마는 더 화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지는 고개를 들어 분이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제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분이는 수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원망했던 딸이었습니다. 배신자라고 생각했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이 앞에 있는 수지는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거친 손, 야윈 얼굴. 수진도 힘들게 살아왔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수지나 분이는 말을 이었지만 목이 메어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오해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수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일하러 가야 해요. 제가 안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요. 식판도 치워야 하고 설거지도 해야 하고. 수진아, 잠깐만. 분이도 일어섰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는 이제 남이에요. 수진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남? 분이는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이야? 넌 내 딸이잖아. 엄마가 10년 동안 저를 원망하셨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이제 서로 잊고 사세요. 수지는 분이의 손을 떨쳐냈습니다. 나는 못 잊어. 넌 내 딸이야.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분이는 그 자리에 서서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그 애를 이렇게 만든 거야. 분이는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낙엽이 분이의 발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분이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오해가 무너져 내리면서 분이의 마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내가 그 애를 오해했어. 10년 동안 원망했는데 그 애는 날 위해 살았던 거야. 분이는 고개를 들어 병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저 안에서 일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벤치에서 일어나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아까 그 젊은 직원이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무슨 일이세요? 저기요, 박수진 씨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분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박수진 씨요? 무슨 일이신데요? 저는 그 사람 어머니예요. 분이의 말에 직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머님이셨어요. 수진 씨가 여기서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그 애가 얼마나 오래 일했어요? 3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청소 일을 하다가 지금은 식당에서 일하고 계세요. 환자분들이 수진 씨를 정말 좋아하세요. 직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항상 친절하시고 환자분들 챙기는 것도 꼼꼼하시거든요. 그래요? 분이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그리고 수진 씨가 여기 환자분들 치료비를 계속 내고 계세요. 직원의 말에 분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아, 제가 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어머님이시니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직원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수진 씨가 매달 환자 한 분의 치료비를 내고 계세요. 가족이 없거나 형편이 어려운 환자분들이요. 벌써 3년째예요. 분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되는데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요. 3년이면 꽤 많은 돈이죠. 분이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애가 그 돈을 내. 저희도 처음엔 몰랐는데 회계실에서 알게 됐어요.
수진 씨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하셨대요. 그냥 익명 기부자로 해달라고요. 직원은 분이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 애가 어떻게 그 돈을 만들었을까요? 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 월급만으로는 힘들었을 텐데요. 아마 다른 일도 하신 것 같아요. 가끔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분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또 다른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남의 치료비를 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들려주셔서요. 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이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분이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 애는 날 위해 살았는데 나는 그 애를 원망하며 살았어. 분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한 분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야윈 얼굴, 거친 손, 눈 밑에 다크서클. 그 모든 것이 수진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분이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2층 식당으로 바로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뒤여서 식당은 조용했습니다. 수진이 테이블을 닫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식당 문 앞에 서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분이를 보더니 손을 멈췄습니다. 엄마, 왜 또 왔어요?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분이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어제 다 했잖아요. 아니야. 엄마가 들은 게 있어. 분이는 수진 앞에 섰습니다. 여기 직원한테 들었어. 내가 환자들 치료비를 내주고 있다고.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3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엄마는 알아. 그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관 있어. 넌 나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잖아. 그런데 그 돈을 남한테 쓰고 있었던 거야? 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를 위한 돈은 따로 모으고 있어요. 그건 제 돈이에요. 제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아요. 수지는 분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넌 내 돈도 제대로 못 쓰면서 남 걱정을 하고 있었어? 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몰라요. 여기 환자분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가족이 없어서 면회 한번 못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분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도 아시잖아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분이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이제 그만 가세요. 저는 일해야 해요. 수진은 다시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수진의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도 도와줄게. 뭐요?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분이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도 여기서 일할 수 있어. 설거지든 청소든 뭐든지 할 수 있어. 분이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10년 동안 혼자였어. 내가 없어서 외로웠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엄마는 내 옆에 있고 싶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수진아, 엄마를 용서해줘. 엄마가 널 오해했어. 10년 동안 원망했어.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 넌 좋은 딸이었어. 엄마보다 훨씬 더 강하고 착한 딸이었어.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딸을 안았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딸의 체온이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분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식당 문 밖에서 직원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식당 창문으로 들어와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10년 만에 모녀는 다시 만났습니다. 분이는 수진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엄마가 곁에 있을게. 혼자 힘들게 살지 마. 수진은 분이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분이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진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때로는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분이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휴식 시간에 맞춰 온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또 왔어요? 수진은 분이 앞에 앉았습니다. 응.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분이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분이는 봉투를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수진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친필이었습니다. 글씨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수진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없을 거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일찍 떠나서 집은 내 이름으로 팔아라. 그 돈으로 엄마를 부탁한다. 넌 강한 아이야. 엄마보다 강하고 아빠보다 강해. 내가 우리 둘 다 살릴 거라고 아빠는 믿는다. 사랑한다, 수진아.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빠가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너한테 맡긴 거야. 엄마를 부탁한다고. 분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걸 몰랐어. 10년 동안 몰랐어. 엄마,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빠 말대로 하려고 했어요. 엄마를 지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절 미워했어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분이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왜 그렇게 화를 내셨는지 이제 알아요. 수진은 분이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도 무서웠던 거죠? 아빠를 잃고 집을 잃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무서웠던 거죠?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는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저도 무서웠어요. 아빠를 잃고 엄마마저 잃을까봐 무서웠어요. 수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저를 멀리했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하려 해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그냥 혼자 살아내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내 말을 들어줬어야 했어.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봤어야 했어. 분이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러지 못했어. 엄마는 겁쟁이였어. 아니에요, 엄마.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도 힘드셨던 거예요. 저도 이제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그런데 엄마가 하나 더 물어볼 게 있어. 뭐예요? 그 집 판 돈,
정말 다 어디에 쓴 거야? 분이의 질문에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 그건 말해봐. 엄마가 알아야겠어. 수지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빚 갚는데 반이 들어갔어요. 1,000만 원 넘었거든요. 병원비까지 합치면 2천만 원이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엄마를 위해 모으고 있어요. 하지만 그 돈도 조금씩 쓸 수밖에 없었어요. 왜? 제가 아프면 병원비가 필요했고, 살 곳도 필요했고, 밥도 먹어야 했으니까요.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환자분들 도와드리는데도 썼고요. 그러다 보니 돈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분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아, 넌 왜 내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어? 왜 남만 챙기고 살았어? 엄마, 저는 괜찮아요. 저는 젊으니까 일하면 되잖아요.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달라요. 엄마는 나이가 드셨잖아요. 엄마가 편하게 사셔야 해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엄마보다 내가 먼저야. 분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 자신을 챙겨. 알았지?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그때 카페테리아 문이 열리고 병원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수진 씨, 여기 계셨군요. 그리고 원장은 분이를 보며 멈췄습니다. 어머님이신가요? 네, 저는 수진이 어머니예요. 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원장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수진 씨 어머님이시라니 정말 반갑습니다. 수진 씨는 저희 병원의 자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분이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제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수진 씨도 함께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원장의 말에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사무실에서 말씀드리죠. 분이와 수진은 원장을 따라 사무실로 갔습니다. 사무실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원장은 두 사람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수진 씨, 그리고 어머님. 사실 제가 오늘 두 분을 찾은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원장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진 씨가 지난 3년 동안 환자분들을 위해 해주신 일들,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치료비를 대신 내주신 것도, 환자분들을 정성껏 돌봐주신 것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수지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수진 씨께 특별 장학금을 드리기로요. 간호조무사 자격증 과정 학비를 전액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자격증을 따시면 정규직으로 채용하겠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훨씬 나은 조건으로요. 원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 씨 같은 분이 저희 병원에 꼭 필요합니다. 분이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천만에요. 수진 씨가 받아 마땅한 대우입니다. 사무실을 나온 두 사람은 복도에 섰습니다. 수진은 분이를 안았습니다. 엄마, 들었어요? 제가 공부할 수 있대요. 정규직이 될 수 있대요. 그래, 잘 됐구나. 정말 잘 됐어. 분이도 딸을 꽉 안았습니다. 하지만 분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었습니다. 분이는 그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분이는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수진이 휠체어를 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진은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분이는 기침을 했습니다. 갑자기 목이 따갑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벽에 기대서서 가슴을 짚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목이 좀 분이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계속되었습니다. 분이는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려 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은 분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물 좀 드세요. 수진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분이는 물을 마셨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진료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감기인 것 같아. 분이는 손을 저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검사는 받아보셔야 해요. 수지는 분이를 진료실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분이를 진찰한 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르신, 기침이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분이가 대답했습니다. 한 달이요? 그럼 왜 진작 오시지 않으셨어요? 의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별일 아닐 줄 알았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분이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청진기로 분이의 가슴을 진찰했습니다. 음폐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요. 엑스레이를 찍어봐야겠습니다. 엑스레이요? 분이는 불안해졌습니다. 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확인만 하는 겁니다. 의사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따님이시죠? 네, 의사 선생님. 어머님을 잘 모시고 가서 검사받게 해주세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이는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영상의학과 기사는 분이의 가슴 사진을 찍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결과는 곧 나올 겁니다. 분이와 수진은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분이는 불안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괜찮을까? 괜찮으실 거예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두 사람을 다시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어르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분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폐의 그림자가 보이죠? 분이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하얀 영상 속에 회색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폐렴일 수도 있고 의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면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설마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사를 해야 합니다. CT 촬영과 조직 검사를 권장합니다. 의사의 말에 진료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전까지는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의사는 처방전을 써주었습니다. 일단 기침약을 드릴 테니 드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진료실을 나온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그래, 괜찮을 거야. 분이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불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분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분이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10년 만에 딸을 다시 만났는데 이제 헤어져야 하나.
분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하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밤 분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프면 수진이는 어떻게 하지? 그 애가 또 혼자 남는 거 아닐까? 분이는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딸을 혼자 두고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분이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분이는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은 손에 국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침 차려왔어요. 같이 먹어요.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엄마, 제가 어제 생각해 봤는데요.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생각? 엄마, 저랑 같이 살아요. 제가 엄마를 모실게요. 수진의 말에 분이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같이 살자고? 네. 어차피 저도 혼자고 엄마도 혼자시잖아요. 같이 살면 서로 의지할 수 있어요. 분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아, 엄마, 이제 헤어지지 말아요. 10년이면 충분히 오래 떨어져 있었어요. 이제는 같이 살아요.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병에 걸렸으면 어떡해? 너한테 짐이 되는 거 아니야? 엄마는 제게 짐이 아니에요. 엄마는 제 어머니예요. 제가 당연히 모셔야죠. 수진은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안 아프실 거예요. 검사 결과 나오면 분명 별일 아닐 거예요. 저는 믿어요. 정말 그럴까? 분이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네, 엄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이겨내요. 수진은 분이를 안았습니다. 분이도 딸을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분이와 수진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두 사람을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분이와 수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항생제 치료를 하면 나아질 겁니다.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네. 다만 앞으로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진료실을 나온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엄마,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수진은 울먹였습니다. 그래, 다행이야. 이제 우리 같이 살 수 있겠네. 분이도 웃었습니다. 복도의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엄마,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엄마가 살게. 분이는 수진의 팔짱을 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분이와 수진은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모녀가 함께하는 외식이었습니다. 수진은 분이에게 반찬을 계속 건넸습니다. 엄마, 이것도 드세요. 이것도 맛있어요. 분이는 딸이 챙겨주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분이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뭐예요, 엄마? 내 아버지 유원장 말이야.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요, 사실은요. 사실은? 분이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를 병실로 부르셨어요. 그때 손에 편지 한 장을 쥐고 계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저한테 그 편지를 엄마한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전하지 않았어? 전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장례식 날
엄마가 저를 보는 눈빛이 너무 차가웠어요. 그래서 못 드렸어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용기가 없었어요. 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그 편지는 지금 어디 있어? 제가 가지고 있어요. 10년 동안 버리지 못하고 간직했어요. 수지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분이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남편의 친필 편지가 나왔습니다. 글씨는 떨리고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분이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분이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없을 거야. 미안해. 내가 너를 혼자 두고 가서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먼저 가게 되어 미안해. 분이야, 수진이를 미워하지 마. 그 애는 우리 딸이야. 강하고 착한 우리 딸이야. 집은 수진이 이름으로 팔아라.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는 수진이한테 맡겨라. 그 애가 너를 잘 돌볼 거야. 내가 믿는다. 수진이는 너보다 강해. 그 애가 우리 둘 다 살릴 거야. 분이야, 수진이를 믿어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사랑해, 분이야. 편지를 다 읽은 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다 계획한 거였구나. 분이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엄마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는 다 알고 계셨어요. 제가 엄마를 지킬 거라는 걸요. 그런데 엄마는 그걸 몰랐어. 10년 동안 몰랐어. 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 아버지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잘했어야 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제대로 설명했어야 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걱정스럽게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이제 엄마가 내 아버지한테 물어볼 게 있어. 분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뭐예요? 내 아버지가 유언장을 쓸 때 다른 말은 없었어? 다른 말이요? 응.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같은 거. 수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어요. 아빠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약속? 엄마를 평생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요. 100년애로 하겠다는 약속이요. 분이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신 분이는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당신은 약속을 지켰어. 충분히 지켰어. 당신은 나를 사랑해줬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수지는 분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결심한 게 있어. 무슨 결심이요? 엄마도 이제 일할 거야.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고 싶어. 분이의 말에 수지는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쉬셔야 해요. 폐렴 치료도 해야 하고. 아니야. 엄마는 아직 건강해. 일할 수 있어. 분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폐지 주우며 10년을 살았어. 병원 청소쯤이야 할 수 있지. 하지만 엄마 수진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분이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이제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엄마도 돈을 벌어서 우리 둘이 살 집을 마련하고 싶어. 같이 노력하자. 수진은 분이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럼 같이 일해요. 같이 노력해요. 수지는 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둘이서 힘을 합치면 뭐든 할 수 있을 거예요. 며칠 후 분이는 병원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저도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원장은 놀란 표정으로 분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이요? 네. 청소든 설거지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마침 청소 보조 인력이 필요했는데 어르신께서 해주시면 감사하죠. 하지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분이는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청소하고 화장실을 닦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분이는 행복했습니다. 딸과 같은 곳에서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분이와 수지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같은 식당에서 같은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분이는 웃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분이는 복도를 청소하다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분이가 인사하자 노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네. 여기서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저는 이 병원에 1년째 있습니다. 이름은 박철수예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김분이에요.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했습니다. 김 선생님, 저기 보이는 나무 아세요? 박철수는 창밖의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은행나무요? 네. 저 나무를 보면 제 아내가 생각나요. 아내가 은행나무를 참 좋아했거든요. 박철수의 눈에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내분은 어디 계세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를 두고 먼저 갔어요. 박철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남편을 10년 전에 보냈어요. 분이의 말에 박철수는 놀랐습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처지가 비슷하네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추억, 외로움, 그리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가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 자주 이야기 나눠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으니 좋네요. 저도 좋아요. 자주 뵙겠습니다. 분이는 청소를 마치고 수진을 찾아갔습니다. 수진아, 오늘 좋은 분을 만났어. 누구요? 박철수 선생님이라고. 참 좋은 분이셔. 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도 엄마의 밝은 표정을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친구 생기셨네요.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정원의 나무들은 새싹을 틀기 시작했고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분이와 수지는 이제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투룸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분이는 수진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치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수진이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오면 식탁에는 이미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할 텐데 왜 또 하셨어요? 괜찮아.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한 거야.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봄이 오니까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아. 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끝나고 같이 산책할까요? 좋지. 요즘 날씨가 걷기 딱 좋더라. 병원에 도착한 분이는 복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환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직원들과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분이는 이곳이 편안했습니다. 딸이 있고 일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분이는 박철수를 찾아갔습니다.
박철수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점심 드셨어요? 아, 김 선생님. 네, 방금 먹었어요. 박철수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죠? 그러게요. 봄이 오니까 마음이 들뜨네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선생님, 따님과는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 잘 지내요. 이제는 같이 살고 있어요. 분이의 말에 박철수는 웃었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는 자식이 없어서 외롭거든요. 외로우시면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분이의 말에 박철수는 고마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선생님이 오시면 하루가 밝아져요. 두 사람은 따뜻한 오후를 함께 보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때로는 침묵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무렵 분이는 수진과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엄마, 산책하러 가요. 수진이 분이의 팔짱을 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참 예쁘다. 분이는 벚꽃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사진 찍어요. 수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같이 찍자. 두 사람은 벚꽃나무 아래 섰습니다. 수지는 팔을 뻗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셔터 소리와 함께 사진이 찍혔습니다. 엄마, 사진 예쁘게 나왔어요. 수지는 사진을 분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네. 우리 둘 다 행복해 보여. 분이는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아니야. 그냥 기뻐서 그래.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분이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뭐예요, 엄마? 엄마는 정말 행복해. 너랑 같이 있어서, 너랑 같이 일해서, 너랑 같이 살아서. 저도요, 엄마. 저도 정말 행복해요. 수진도 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 분이가 물었습니다. 아까워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더 소중한 거니까요. 그래, 넌 정말 현명한 딸이야. 분이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같이 있어요. 헤어지지 말아요. 그래, 이제 절대 헤어지지 말자. 엄마가 약속할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분이는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겠지. 기뻐하고 있을 거야. 분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고마워. 수진이를 내게 남겨줘서. 당신이 옳았어. 수진이는 정말 강한 아이였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 원장님한테 들었는데요.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뭘? 다음 달부터 제가 간호조무사 교육을 받을 수 있대요. 병원에서 학비를 다 지원해 주신대요. 정말 잘 됐다. 분이는 기뻐했습니다. 그럼 공부하느라 바빠지겠네. 네.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자격증 따면 월급이 더 올라가요. 그럼 우리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요. 수진의 말에 분이는 웃었습니다. 집은 이 정도면 충분해. 우리 둘이 살기에 딱 좋아. 아니에요, 엄마. 저는 엄마한테 더 좋은 집을 드리고 싶어요. 방도 넓고 햇살도 잘 드는 집이요. 수진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노력하자. 엄마도 열심히 일할게. 다음 날 아침 분이는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청소하다가 원장실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원장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김분희 선생님, 잠깐 들어오시겠어요? 저요? 분희는 놀랐습니다. 원장실로 들어간 분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 선생님, 그동안 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아닙니다. 선생님이 오신 후로 병원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환자분들도 선생님을 좋아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래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급여를 인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해드리고 싶습니다. 원장의 말에 분희는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선생님 같은 분이 저희 병원에 꼭 필요합니다. 원장실을 나온 분희는 수진을 찾아갔습니다. 수진아. 분희는 달려가며 불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도 정규직이 됐어. 월급도 올랐어. 분희의 말에 수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잘됐다, 엄마.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식당 안에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드려요. 잘됐네요. 사람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분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분희와 수진은 병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어. 분희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수진의 말에 분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수진아. 정말 사랑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려 카페 창문에 부딪혔습니다. 10년의 세월, 오해와 원망, 외로움과 아픔. 그 모든 것을 지나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함께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용서는 늦었지만 사랑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분희와 수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오해했지만 결국 사랑으로 다시 만난 모녀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이 있나요? 오해로 인해 멀어진 사람은 없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